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5월 12일 밤 8시 기준 2차 추경 진행상 팩트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설명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드디어 2차 추경안이 오늘 공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박수.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예고했던 대로 큰 문제 없이 지금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죠. 이제는 국무회의 끝나고 공문이 나올 거다. 그래서 오늘 공문이 나왔고요.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텐데 정말 600만 원 플러스 알파가 됐어요. 그래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요 내용이 오늘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게 요약이 잘 안 돼요. 워낙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금액과 관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할 때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공문 내용은요, 오늘과 내일로 좀 나눠서 설명할게요.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서 지원금 대상자 요거를 말씀드릴 거고, 내일은요 일반 국민으로 주는, 일반 국민들에게, 근데 이제 저소득 대상이죠, 저소득 가구에게 주는 지원금과 그 다음에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들,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향후 일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국무회의가 오늘 끝났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스케줄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무회의 잘 끝났고요. 내일 이제는 추경안 제출해요. 그래서 이 5월 20일까지는요 여야가 합의된 상태입니다. 문제없이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23일과 24일, 26일 이거는 예상이거든요. 지금 스케줄이 예상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한 거 본회의 의결,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5월 26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것도 좀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5월 26일 날 예상대로 본회의가 의결이 된다 그러면 바로 27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스케줄상 기재부가 바로 그냥 27일부터 아니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아마 신속 지급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요거는 여야 합의가 된 내용은 아니에요. 일단 20일 이전까지 스케줄은 여야 합의고, 요것도 좀 이따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일단은 우리 상세 공문 보면서 좀 자세하게 금액 좀, 대상자 금액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나왔어요. 이거 얼마나 우리가 기다렸습니까? 그죠? 오늘 나왔어요. 오늘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 안정하면서 오늘 이제 공문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쭉 볼게요. 쭉 보는데 중요한 얘기만 보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만 볼게요. 자, 추진 배경 나오죠? 손실보전금 이름 바뀌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확정이에요. 확정. 이제 이름 안 바뀔 겁니다. 또 바뀌었어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손실지원금 이렇게 표현 썼다가 이제 오늘 또 바뀌었죠? 이게 픽스입니다. 이제 손실보전금이란 이름이에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손실보전금이에요. 손실보상금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제 손실보전금 플러스 손실보상 제도 개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피해 지원 부족분을 보전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요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 공문 봐서 국채 없이 발행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서 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총 규모가 59조 4천억 원이거든요. 근데 소상공인 민생 방역지원금이 36조 정도 되고요. 지방재정보건이 23억 플러스해서 59조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소상공인 추경 30조에서 35조 원 정도 될 거다. 그죠? 맞죠? 요 정도 나왔습니다. 지방재정보건은 뭐냐면 지방으로 들어가는, 지방에게 가서 지원하는 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상관없고, 그래서 이제 사실적으로 보면은 지방 이전 지출 제외시, 그래서 여기에 써져 있는 겁니다. 지방 이전 지출 제외시 이거는 지방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36조 실제적으로 보면 한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소상공인 추경, 요번에 2차 추경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넘어갈게요. 재원 어디서 마련했다 이런 거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요, 여기.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자, 36조 4천억 원 정도 돼 있다. 자,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자, 소상공인 지원 26조 3천억 원인데, 자,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서, 자, 손실보전금, 이게 신규입니다. 신규 플러스 손실보상 제도 개선 패키지 지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좀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실보상 우리가 소급 적용 있죠? 우리가 소급 적용 얘기했었잖아요. 요거 포함된 내용입니다. 소급 적용은 사실 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진행 자체가 빠르게 안 돼요. 그래서 정부가 손실보상 그 소급 적용 내용도 포함해서 이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패키지 지원으로 그래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와 있어요. 이제 공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중에 물론 뭐 여당과 야당이 힘을 합쳐서 손실보상 법을 개정해서 뭐 소급 적용을 다시 하겠다 그럴 수는 있어도 일단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신속하게 손실보상을 손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패키지로 다 포함된 금액이다. 좀 이따 금액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가고요. 자,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신규예요. 그죠? 신규죠. 요게 뭐냐면 손실보전금, 요게 그냥 우리가 옛날 생각했던 방역지원금, 그거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액으로 주는 거, 요거. 자,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존을 위해서 업체별 매출액, 피해 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에서 1000만 원 사이로 이제 지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1차, 2차 방역지원금이 100만 원 플러스 300이었죠? 그죠? 1차가 100, 2차가 300.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이 지어진다. 그렇죠. 최대로 받으시는 분이 1,000만 원이 있고 기존에 400을 받았으니 그래서 최대 1,400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좀 이따 요 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1,000만 원까지 받으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600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손실보전금 개요 나옵니다. 자, 볼게요. 좀 확대해 볼까요? 지원 대상. 자, 소상공인, 소기업 플러스 중기업. 중기업이 뭐냐면 매출액 10억에서 30억 원 사이에 있으신 분들. 그래서 370만 개사입니다. 자, 2차 방역지원금이 332만 개사였어요.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면은요, 그런 내용은 없어요.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에게 뭐 그런 분들은 무조건 준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중기부에서 시행 공문이 나오면 그런 내용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늘 추경 안에는요 그런 내용은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뉘앙스상 보세요. 1, 2차 방역지원금 포함 시 최대 1,400만 원이라는 지원, 요 문구가 뉘앙스가 당연히 1차,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시는 분 포함이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일정 보셨죠? 본회의가 26일날 들어가고요. 이제 26일날 본회의가 끝나면, 통과가 되면 시간이 없어요. DB를 또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DB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 그러니까 2차 방역지원금이에요. 2차 방역지원금이 332만 개사니까 그 2차 방역지원금이 받으신 분들 그 DB는 신속 지급으로 또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마 받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600만 원 생각하셨잖아요. 공문을 오늘 보니까 600보다 더 받는 분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그래서 일단은 DB는 내가 쓸 것 같다. 지금 요 안을 본다 그러면 현실상. 자, 그래서 이제 370만 개사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자, 지원 금액 이거 중요하죠? 이게 좀 복잡해요. 제가 사실 요것 때문에 요약 설명을 안 해드리는 거거든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요약 설명이. 요거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가야 돼요. 첫 번째,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하여 그리고 등급하여 최소 600에서 최대 800만 원의 맞춤형 지급이다. 교수님, 신문 보니까 최대 1000만 원이라는데요. 왜 여긴 최대 800만 원이에요? 잘 보세요. 자, 업체별 매출 규모죠. 여기에요. 1번. 업체별 매출 규모. 그런데 어떻게 나눴냐면 정부가, 야, 너의 지금 업체별 개별입니다. 이게 업종이 아니에요. 업종. 개별 업체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연매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2억 원 미만인 사업장은, 그리고 2억과 4억의 매출 있는 사람,
그 다음에 4억 원 이상으로 나눴어요. 한번 세 등급으로 나눈 거죠. 이해되세요? 나의 매출이 2억 원 미만인 분들과 2억 원에서 4억 원 미만인 이 사이에 오신 분들, 4억 원 이상이신 분들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업체별 매출 규모.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업종이 아니에요. 개별 업체입니다. 요게 포인트예요.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죠? 지금 개별 업체라고 되어 있어요. 개별 업체.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자, 그럼 두 번째가 뭐냐면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했다는 거죠. 등급화했다요. 보세요. 여기 2번입니다. 개별 업체 매출 감소율. 자, 40% 미만. 그러니까 매출 감소가 40% 미만. 그 다음에 40에서 60 사이 60% 이상 매출 감소가 일어난 분. 그래서 이거를 뭐요? 도표화한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세요? 자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이전까지는 우리 여정 패밀리들 그전까지는 그냥 600만 원 정액제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오늘 추경안 보면은요, 아니야. 최소 600이고요. 600 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꽤 많은 부신 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볼게요. 일단은 내가 매출이 2억 원 미만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 기준이 없어요. 이제 어떤 기준을 볼 거냐 이거. 연매출인데 몇 년도 연매출이냐 이거야.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추경 아니고요. 중개부에서 나오는 이제 상세 공문, 시행 공문에는 아마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추경안에는 이 연매출이 몇 년도 연매출인지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3년치를 보거든요. 3년 평균을 봐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3년 평균으로 볼지 아니면 특정 연도를 찍을지 그거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연매출이 어느 기준인지는 그거는 좀 나중에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도 많이 듣다 보고 되게 궁금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자, 아무튼간에 자기의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죄다 600이야 일단 기본은, 그렇죠? 죄다 일단 기본은 이게 매출의 감소가 60% 됐던 40에서 60이던 40% 미만이던 간에 일단은 뭐냐면 죄다 600이에요 기본은, 그죠? 근데 상향 지원 업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뭐야 이거? 상향 지원 업종은 100만 원씩 더 줘요, 그죠? 자, 상향 지원 업종이 뭐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 매출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에서 1000만 원 사이의 지원. 요 내용이 이 상향 지원 업종 얘기예요. 그래서 50개 업종입니다. 그게. 근데 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이라서 그 나머지 업종은 상세하게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중기부 시행공문이 나오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피해가 큰 업종들, 이런 분들은 상향지원 업종에서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죠? 아무튼간에 내 매출액이 2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 기본이 이제 600이라는 거, 거기에 내 업종이 상향지원 업종이다. 뭐 여행업, 운송 이런 쪽이라면 100만 원씩 더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보시면 여기 보면 매출 감소율 볼까요? 그 다음에 자, 매출 감소율이 나오는데 이 매출 감소율은요, 여러분이 따로 뭔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 DB, 국세 자료겠죠? 국세청 DB를 활용하여 매출 감소율을 판단하겠다고 나옵니다. 궁금해요, 사실 저도. 이게 매출 감소율을 이게 개별이라고 나오긴 나오는데, 와, 이거 개별 매출 감소율을 어떻게 볼까? 이 종부세를 볼까요? 아니, 종부세래. 종합소득세로 볼까요? 아니면 부가세로 데이터를 볼까요? 한번 종합해서 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게 개별 매출 감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이것도 조금 이제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내용인지는 아직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국세청 DB를 활용하겠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간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쪽 가볼게요. 이제 매출액이 나의 연매출이 2억 원에서 이제는 4억 원 사이이신 분들인 거야. 자, 자기의 연매출 좀 보십시오. 그래서 중요해졌어요. 이게 금액이 확 달라져요. 금액이 확 달라져. 지금 내 연매출이 2억 원에서 4억 원 사이이신 분들은요,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 자, 40% 매출 감소가 40% 미만이신 분들은 600 그대로 가요. 그죠? 그런데 매출 감소율이 40에서 60%이신 분들은 700을 받는 거예요. 60% 이상인 분들은 700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상향 지원 업종이신 분들 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50개 업종 포함되신 분들은 100만 원씩, 여기는 200을 더 받. 그죠. 100만 원씩을 더 받는 거죠. 600에서 700 받고 700 받으신 분에 800 받고, 그죠? 이렇게 받는 겁니다. 금액이 여기랑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셨던 분들, 그죠? 나의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분들은 보세요. 금액이 커집니다. 내가 매출 감소가 40% 미만이신 분들은 600, 40에서 60은 700, 60% 이상이 800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근데 상향적 업종, 그 업종이 피해가 많은 업종, 그 50개 업종이 해당이 된다 그러면 100만 원씩, 여기는 1000만 원까지. 그래서 최대 10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800이라는 게 최소 600에서 최대 800이라는 건 맞아요. 그죠? 기본이 600부터 시작해서 800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왜 신문에서, 왜 언론에서 1000만 원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는, 상향 지원 업종이신 분들은 최대 매출 감소가 60% 이상까지 나오고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면서 상향 지원 업종이 돼야지만 1000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요약 설명을 안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요약 설명으로 풀어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보셔야 돼요. 디테일하게. 이해되시겠죠? 요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저는요 2억 원 미만이에요. 교수님, 저는요 연매출이 2억 원 미만인데요, 요번에 매출 감소가요 60% 이상, 저는 완전히 그냥 엄청 손해봤어요. 600. 근데요 저는요 이런 50개 업종에 피해가 큰 50개 업종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100만 원 더 받고 700. 이해되세요? 교수님, 저는요 평소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었어요. 예, 그래서 피해가 컸습니다. 그렇잖아요. 4억 원 이상인 업종이 매출 감소가 60% 이상이면은 훨씬 더 비율적으로 따지면 더 많은 손해를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4억 원 이상인데요, 요번에 매출 감소가 60% 이상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이 800이에요. 그죠? 근데요 저희 업종은요 여행업입니다. 그럼 1000만 원. 이해되세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뭐 1000만 원 준다, 언론에서 1000만 원 준, 그런 거는 그냥 신문도 어쩔 수 없어요. 자세하게 설명할 수가 없잖아, 언론은. 그 짧은 시간 내에. 그죠? 그래서 뭐 아마 기자분들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지면상 설명을 안 했을 뿐입니다. 근데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여러분께서 10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모두 다 1000만 원 받는지 아는데, 그건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600 이상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매출 2억에서 4억 원 정도 사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요쪽, 물론 대부분이 여길 거예요. 소상공인 분들은 대부분이 여기가 많으실 텐데, 또 여기도 만만치 않거든요. 요쪽에서 제가 봤을 때 700, 또한 업종이 상향 지원 업종이신 분들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800 받으시는 분들이 아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 600이고, 그래서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보세요. 어디에 속한지. 근데 좀 아쉬운 점은 이 연매출이 몇 년도 연매출인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3년 평균 매출인지, 보통 우리가 3년 평균을 보거든요, 소상공인 할 때. 그래서 3년 평균 매출인지 아니면 특정 매출인지, 요거 좀 설명도 돼 있으면 좀 더 명확했을 텐데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갖고 좀 아쉽긴 아쉬워요. 아무튼 간에 본인의 한번 매출을 보십시오, 대략적으로. 그래서 얼마 구간으로, 이쪽 구간인지 이쪽 구간인지 이쪽 구간인지. 그리고 요거는요 아마 여러분이 보기 힘들 거예요. 개별 업체 매출 감소율은 여러분이 사실 따지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국세청 DB를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실 이거를 따지기에는 물론 만약에 굳이 따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여러분이 소득 신고했던 것들, 그죠? 종합소득세라든지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했던 것들을 한번 뭐 대략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거. 뭐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은 일단 뭐 그럴 시간에 이제 장사 더 열심히 하시는 게 낫겠죠. 어차피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요거는. 그래서 요거 따져 보세요. 아시겠죠? 좀 이제 궁금증이 여러분 좀 해결되셨죠? 자, 그래서 요 뒷부분 아까 설명드렸던 요 상향지원 업종 쪽들 업종별 특성까지 그래서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매출 40% 이상 업종 요런 부분들, 이런 중기업, 그죠? 방역 조치 중기업, 그죠? 중기업. 그래서 한 700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거 참 중요하네요. 그죠?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 충분히 이해되셨죠? 모르시면은 나중에 기회 되면은 그러니까 질문을 주셔도, 저에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질문이 주셔도 여러분이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 여기에 속하는지가 여러분이 이게 모를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내가 매출액 감소 이게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혹시 질문 주실 분들은 명확하게 저한테 밝혀주십시오. 저는 이쪽과 이쪽 구간인데 이렇게 그러면은 좀 명확해지겠죠. 그럼 저도 좀 여러분께 답변 드리기가 편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구분할 수 있겠다. 아마 여정 패밀리들만 상세하게 아실 것 같아. 그죠? 이게 우리가 알기로는 600 정액 지원 이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600만 원 받겠다 이렇게 될 텐데, 그게 아니네요. 오늘 추경안 보니까 저도 보고 공문 보고 와 이거 복잡하네. 이거 소상공인분들 또 복잡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600 이상으로 플러스 알파가 돼버렸잖아요, 진짜. 그럼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우리 여정 패밀리들만 아마 좀 먼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벤트도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렸던 이벤트도 그랬고, 아마 여정 패밀리들은 남들보다 정말 빠르게 아시는 거죠. 예, 그렇잖아요. 우리 추경안도 오늘 국무회의에 들어가고 내일 국회에 제출하고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었죠. 기사 나오기 전에.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여정 패밀리들은 남들보다 빨리 지원금도 빨리 신청해서 빨리 받자 이거죠. 명확하게. 자, 좋아요. 이렇게 됐고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방역지원금 부분.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손실보전금. 입에 잘 안 붙네요. 손실보전금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올까요? 손실보상제도 개선이 나옵니다. 자, 보정률이 바뀌었죠? 이번에 이제 확정이 됐네요. 90에서 100% 상향이 됐고요. 자, 아시겠지만은 원래는 그 손실보상이 법제화 됐을 때 80%로 이제 됐었죠. 그러다가 1회 추경 때 90%로 올렸고 2회 추경 때 이제 100% 이렇게 상향을 했습니다. 하한액도 50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을 했네요. 그래서 요렇게 원래 10만 원이었어요, 하한액이. 그때 참 말도 많았죠. 예. 10만 원이 뭐냐 이거야, 10만 원이. 그래서 이젠 50만 원 올렸다가 이번에 이제는 1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손실보상 보상금 산정 방식 변화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손실보상 나와 봤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 번 설명드렸던 부분이다. 기본 산식은 손실액, 일평균 손실액 곱하기 방역일수 곱하기 보정률, 이젠 100%가 됐죠? 곱하기 0.9가 아니라, 그죠? 이젠 곱하기 1이죠, 그냥. 그래서 온전하게, 정말로 온전하게 손실을 보상을 받는 거죠. 자, 요렇게 되고요. 자, 요거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 아마 신문 언론에 많이 나왔을 텐데,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소급 적용도 포함이 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내용입니다. 자, 손실보상 대상자가 있고요. 손실보상 비대상자가 있어요. 자, 손실보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족분이 생겼단 말이죠. 그죠? 이때가 여기 보이세요? 21년도 7월 7일? 이때부터 손실보상이 도입이 된 겁니다. 이전엔요, 손실보상 도입이 안 됐었어요. 법제화가 이때부터 됐거든요. 21년도 7월 7일. 이 이후부터 손실분은 보상이 줄게였어요. 그러면 그 전에 손실보상분 어떡할 겁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소급 적용 부분인 거죠. 여기까지 달라 이거예요. 이게 소급 적용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이 부분을요, 부족분 B 제도 개선, 기존 지원에서 제도 개선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소급 적용을 하기에는 개정이 돼야 되니까 당장 줄 수는 없거든요. 정부가 뭐 주고 싶어도 못 주니까 일단은 손실보상 도입한 후에 부족분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손실보상을 했긴 했지만은 아직도 부족하다는 부분을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주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자, 요거는 요걸로 해결이 됩니다. 그죠? 제도 개선을 통해서 100%, 그 다음에 그쵸? 보정률을 100%로 가고, 그 다음에 하한액을 100%에서 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주는 거 잘 보세요. 그런 다음에 부족분 A 부분을 어떻게 채워주느냐, 손실보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채워주고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손실보정금이라는 이름으로 부족분을, 요 부분을 손실보상이 들어오기 전, 이 우리가 얘기하는 소급 적용해달라는 부분을 요렇게 끌고 와서 손실보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주겠다라는 게 지금 도식화가 돼 있죠. 여기 딱 보면 나오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내가 얼굴로 가렸구나. 죄송합니다. 얼굴로 안 가릴게요. 네, 얼굴로 안 가렸죠. 그죠? 죄송합니다. 제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한데. 보세요. 자, 손실보상 이전에 부족분이 생기잖아요. 요거를 손실보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는 가요. 왜 그러냐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사실 국회에서 이제 또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장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손실보정금 이번에 600만 원 플러스 알파 부분에 이 소급 적용도 이제 포함해서 일단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요, 이거는 정부의 몫이 아니라 사실 국회의 몫이거든요. 예. 여러분이 이제는 왜 안 주냐 이런 목소리가 있어요.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팩트 전달이잖아요. 저는 뭐 누구의 편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국회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국회의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서 진행을 해주겠다고 그러면 좋은 되는 거고, 국회가 뭐 손 놓고 있으면 진짜 개정이 안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일단은 정부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분을 이 손실보정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채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여기도 부족분 이렇게 채워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분 C 요것도 이렇게 오고, 방역지원금에서 부족했던 부분, 여기서 또 비손실 대상 또 부족했던 부분, 통틀어서 손실보상금 이렇게 가는 것 같고, 소급 적용도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건 국회에서 좀 빨리 나서서 법을 개정시켜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좀 시켜줬으면, 그렇게 주겠다라고 이제 좀 나아줬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온전한 손실보상이 향후 2022년 이후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요, 내일 설명할 겁니다. 지금이 27분이에요 벌써, 이거 설명하는데도. 다음부터는 이제는 대출 부분이고요. 소상공인들 이제 대출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뭐 재기 지원 부분들, 그 다음에 뭐 방역 보강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여기죠. 민생 물가 안정이라서 여기서 나오는 특고, 택시기사, 예술인 등의 최대 200만 원 준다는, 그러니까 요 얘기를 이제 내일 할 겁니다. 제가 너무 길면 힘드니까. 그래서 뭐 특고 지원, 프리랜서 지원 요거는 내일 하겠습니다. 자, 좀 설명이 되셨나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일정이 중요해요. 공문 맨 끝에 가보면요, 여러분 공문 맨 끝에 가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길죠? 쫙 엄청 길어요. 네, 여기 나오죠? 자, 향후 계획 나옵니다. 이게 공문의 맨 마지막이에요. 국무회의 끝났죠? 그 다음에 국회 제출 내일이에요. 국회 심사 봅니다. 여야 합의가 돼야 돼요. 자, 요 내용을 이제는 다시 요약분 설명 보면서, 제가 짜드린 내용 보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향후 일정 볼까요? 향후 일정. 자, 국무회의 끝났고요. 자, 내일 이제 국회에 추경안 제출합니다. 그 다음에 16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합니다. 요때 이제는 집정 나올지 안 나올지가 관심사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집정 나오기로 했습니다. 시정연설 제가 말씀드렸죠. 시정연설이 뭐라고요? 국회에 나와서 정부가, 행정부가 지금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해서 긴급 추경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연설하는 거예요. 국회에 와서. 그래서 자초지경을 설명하는 거죠. 이 시정연설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와서 추경안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하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심사가 국회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스케줄을 잘 볼게요.
자 17일 18일 그 다음 날이죠. 16 17 자 17, 18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이제 진행하게 되고요. 상임위원회별 그 다음에 19일,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와 예결위 부별 심사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스무스하게 아주 매끄럽게 진행이 될 겁니다. 왜?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이미 일정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야. 23일과 24일에 정말 중요한 소위원회가 열리고요. 전체회의가 열립니다. 자, 요때는 예상이에요. 보세요. 자, 이번 주죠. 여기까지가 이번 주죠. 그죠? 이번 주에요. 요게 다음 주 스케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다다음 주 스케줄입니다. 그죠? 그럼 요때가 중요하겠죠. 요때 문제 없이 진행이 돼야 되고 26일에 본회의 의결이 돼야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우리 스케줄 잠깐 보고 올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거 네이버 달력이군요. 네이버 달력. 예, 네이버 달력인데 여기 보시면은 그 26일날 이제 본회의 예상입니다. 이거 요날 예상되면 보세요. 날짜가 그러니까 지급하는 날짜를 제가 보려는 거예요. 스케줄을. 그러니까 스무스하게 지금까지 뭐 큰 이상 없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27일날 본회의 의결되고 아마 기재부에서 바로 아마 중기부에서 27일 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30일, 31일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때 금요일 날과 30, 30일 요 3일에 지급이 되지 않을까. 정말 빠르면 27일. 예, 정말 빠르면 그러니까 26일에 본회의가 처리가 되고 의결이 되고 뭔가 새로운 정부가 우리는 뭔가 일을 한다. 과거 정부와 다르다. 뭔가 이런 거를 막 보여주려고 막 의도적으로 27일 날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30일 날 이제는 신속 지급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근데 만약에 국회에서 또 싸움 일어나고 26일날 본회의가 처리 안 되면 야 이거는 6월달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5월달 안에는 좀 나오기를 저는 희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0일, 31일 정도 신속 지급이 되지 않을까 스케줄상. 그래서 1차 신속 지급이겠죠. 그래서 신속 지급이 아마 370만 명에게 바로 준비는 돼 있을 겁니다. 지금 중기부나 기재부에서 준비는 다 해놨을 거예요. 국회에서 땅땅땅 요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잘 요 스케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6월은 아시겠지만은 지방선거잖아요. 사실 지방선거기 때문에 6월 1일이 그 전에는 아마 되지 않을까. 시작이 그러니까 종료가 아니라 지급을 시작하지 않을까.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고 뭐 모르죠.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자, 그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어떠셨나요? 드디어 우리가 이제 여정 가족님들이 그렇게 기나긴 여론을 형성하고 관심을 뜨거웠고요. 정말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가 처음 의도하고 생각했던 대로 일단은 600만원 플러스 알파 600만원 플러스 알파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경우의 수 1. 놀라워요. 경우의 수 1. 제가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그게 정말로 돼버렸어요. 그래서 600만원 플러스 알파가 됐고 이제는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에 내가 어느 구간에 포함될지. 특히 이제 연매출은 나와 있단 말이죠. 연매출은 아마 국세자로 보면 명확하게 나올 겁니다. 본인들도 아실 거고. 근데 매출 감소율이 참 초미의 관심사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많은 좀 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40% 미만이냐? 나는 60% 미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마 좀 논란이 될 수 있어도 일단은 최소 600만 원이니까 우리 공문에서 봤듯이. 그래서 일단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언제 지급이 되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다음에 내가 어느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지 요거를 잘 보시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여러분 요거만 있는 거 아니죠? 그죠? 각 지방에서 주는, 여러분 그 지원금 다 받으셨어요? 각 지방에서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100만 원 또 나오잖아요. 그죠? 서울 소상공인 같은 분들은 100만 원 또 나오잖아요. 이런 질문 주실 분들 아직은 질문 안 주셨는데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교수님, 여정님, 서울시 소상공인인데요. 서울시에서 나오는 100만 원 이거 중복 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
중복돼요. 그건 당연히. 지금 나오는 손실 보전금과 서울시 지방에서 주는 그런 거는요 중복이 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제가 좀 관심을 가지는 사항은 종이세금 계산서 때문에 이제는 못 받았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과연 이번에 DB에 포함이 됐을까? 그 얘기는 없어요. 정말로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추경안이거든요. 어떻게 돈을 쓰겠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중기부의 시행 공문, 그러니까 손실 보전금 시행 공문이 이제 나올 거예요. 거기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세금 계산서가 구제가 됐을지, 그 다음에 19년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19년도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이번에는 그런 논란은 안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370만 개 업체에다가 준다고 했으니까 좀 기대를 좀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상세 공문이 나오면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고, 오늘 추경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더니 또 좋은 날이 오죠, 그죠, 여러분? 오늘이 지금 12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밤 8시 28분 30분이 돼가고 있고요. 여러분과 약속을 지킵니다. 제가 이제 추경안이 나오고 여러가지 소식이 있으면 매일매일 올려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금방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도요, 댓글에다가 오늘 공문은 언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가 대학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빨리 약속 지켜드려야지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는 약속을 지켰어요. 그죠? 자, 여정 패밀리들만 이제 남아 계시고요. 여정 패밀리 아니신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정 패밀리들 남아 계시죠? 영상이 36분이나 됐네요. 아이고야.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냥 진짜 제발 설거지할 때 보세요. 설거지할, 이게 뭔가 딴 일 했을 때, 청소하실 때 틀어놓고 설거지할 때 보세요. 괜히 시간 내서 보지 마시고, 괜히 시간 바쁠 때 보지 마시고, 당연히 그냥 설거지할 때나 청소하실 때나 딴 일 하실 때 그냥 틀어놓고 보십시오. 아시겠죠? 제가 너무 여러분의 시간을 뺏는 것 같아서 그런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사실 좀 더 제가 조금 더 줄여서 설명하면 참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은요, 왜냐면 제가 소상공인분들 마음 잘 알잖아요. 분명히 이거 궁금해하실 거고 분명히 이것도 궁금해하실 텐데 막 간질간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긁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막 속 시원하게 조금 그 느낌 아시죠? 막 여기 간질간질한 막 긁고 싶은 부분을 제가 막 긁어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영상이 36분이나 됐네요. 자, 아무튼간에 여러분, 여정 패밀리들의 그 궁금증, 간지러움을 제가 긁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시켜 드릴게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기나긴 여정을 또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여정 가족님들, 우리 구독자 모임이 여정 패밀리잖아요. 우리 여정 가족님 힘내시고요. 늘 여러분을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시름 좀 났어요. 이제 드디어 추경안이 나와서 한시름 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부채 이벤트, 저거 부채 이벤트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추경안 때문에 저도 예민해져 갖고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러면서, 소상공인분들 지금 힘드실 텐데 빨리 좀 진행 좀 하지, 갑자기 생뚱맞게 인수위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걱정이 돼 갖고, 저도 이제는 좀 속이 좀 후련해졌어요. 오늘 추경안 공문 보면서 아이고 후련하다, 그죠? 아주 기분 좋게 오늘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정 패밀리들 에너지 받으셨죠? 여러분 잘되라 여러분은 잘되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좀 더 얘기해도 돼요? 제가 이 영상 찍기 전에 댓글을 딱 봤어요, 모바일로. 근데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여정님 그동안 수고, 이렇게 길어서 그동안 뭐랬더라? 마무리 인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마무리 인사 점점점 되는 거여서 뭐야, 이제는 뭐 저랑 이제는 저랑 그만 보실래나? 우리 여정 패밀리들 이제는 그만 보실려나? 그래서 제가 딱 댓글을 읽었더니 내용이 뭐냐면, 여정님
마무리 인사 때문에 항상 끝까지 다 봐요. 그 인사 같이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거여서 내가 빵 웃었거든요. 아, 저랑 이제 마무리 인사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항상 이 마무리 인사 있잖아요. 항상 잘 되라, 잘 되라, 긍정적인 얘기하는 요 마무리 인사 때문에 끝까지 다 보신대요. 그리고 요 부분만 또 찾아서 보신 분들 꽤 되실 겁니다. 여러분 잘 돼요. 예,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잘 됐잖아요, 또 그죠? 잘 되실 거고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장사 열심히 하셔갖고요. 이제는 또 매출을 또 끌어올리는 일만 남아 있죠. 제가 항상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저 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쳐요. 전자상거래업종 마케팅 이런 거 가르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여러분 매출에 도움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드리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오늘 밤에도 보실 수 있고 내일 아침에 또 눈 떠서 보실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오늘 하루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